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청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얼마 전에 출시한 RIA 계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RIA 계좌는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의 약자로 여기서 이 Reshoring 이란 단어는 국내 시장 복귀를 의미해요. 그래서 리아 계좌는 한국말로 풀이하자면 국내 시장 복귀 계좌쯤이 되겠습니다. 이 리아 계좌 같은 경우에는 리아 계좌 안에서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그 매도 대금을 국내 시장에 재투자하거나 또는 계좌 내에서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 공제 혜택을 제공해 주는데요. 이 리아 계좌는 이 계좌가 만들어진 취지가 해외 시장에 나가 있는 국내 투자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복귀시킴으로써 현재 좀 굉장히 높아진 환율을 조금 안정시키고 국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는 리아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리아 계좌의 취지 자체가 투자 자금의 국내 시장 복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이 감소하거나 또는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리아 계좌의 기본적인 상품 구조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일반 계좌가 있고 내가 리아 계좌를 개설하고 그 일반 계좌에 있던 해외 주식을 리아 계좌로 입고시키고 리아 계좌 내에서 입고된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그 매도 대금을 국내 시장에 재투자하거나 리아 계좌 내에서 1년 동안 유지하고 그리고 나서 그 매도 대금을 다시 내 일반 계좌로 출고하는 이런 상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리아 계좌의 개설부터 해외 주식의 매도 그리고 재투자 또는 유지까지 리아 계좌의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리아 계좌는 증권사별로 1인당 하나의 계좌 개설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여러 증권사의 계좌를 만드는 경우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리아 계좌는 납입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납입 한도는 내가 해외 주식을 입고시키는 시점에서 그 주식의 가액이 아니라 미래에 내가 이 주식을 매도할 때 그 매도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한도인데요. 이 리아 계좌의 매도 한도는 5천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증권사별로 리아 계좌를 만들 때 이 한도를 미리 설정하게 되는데요. A증권사에서 2천만 원의 한도로 계좌를 개설했다면 B증권사에서는 남은 한도인 3천만 원 한도까지만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아 계좌에 입고시킬 수 있는 해외 주식은 요건이 붙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해외 주식을 리아 계좌 내로 입고시켜서 매도한다고 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리아 계좌에 입고시킬 수 있는 해외 주식은 2025년 12월 23일 기준 내가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2월 23일 기준일로 A사 주식을 100주를 가지고 있었고 23일이 지난 뒤에 50주를 매도하고 추가로 100주를 매수해서 현재 리아 계좌를 개설하는 현재 시점에 A사 주식을 총 150주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 리아 계좌로 입고시킬 수 있는 주식 수는 A사 주식 100주입니다. 왜냐하면 12월 23일 기준으로 A사 주식을 100주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리아 계좌를 개설한 시점에 A사 주식을 100주 미만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입고시킬 수 있는 주식의 수는 리아 계좌 개설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주식 수가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아 계좌의 납입 한도는 매도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 없이 리아 계좌로 모두 입고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해외 주식의 매도입니다. 해외 주식의 매도는 투자자 본인이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시점에 매도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리아 계좌 내에서 해외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 그 매도 시점에 매도 대금이 자동적으로 원화로 환전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아 계좌는 매도 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한도를 계산하는 기준은 내가 해외 주식을 매도 주문을 넣은 시점으로 가장 최근, 보통 일반적으로 전일이 되겠죠. 전일 종가 그리고 전일 기준 환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매도 한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매도 한도에 따라서 내가 매도할 수 있는 해외 주식의 수량이 결정되는데요. 그 수량을 넘어서는 숫자만큼은 매도 주문을 넣는 것이 불가합니다. 리아 계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해외 주식 매도 대금을 이 리아 계좌 안에서 1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1년 동안 내가 국내 증권시장에 다시 재투자할 수도 있고 또는 리아 계좌 내에서 그냥 예탁금으로 보관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해외 주식 매도 대금은 이 리아 계좌 내에서 매도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뒤에 인출해야만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 소득공제 혜택 자체가 아예 박탈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이 부분을 가장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리아 계좌 내에서 해외 주식 매도 대금을 재투자하시는 경우 이 재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 제한되어 있어요. 리아 계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복귀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주식 매도 대금이 다시 해외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다음 상품들로 제한됩니다. 국내 상장 주식, 국내 주식형 ETF 또는 펀드, 그리고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은 그냥 예탁금으로 보관. 이렇게 해외 주식 매도 대금은 리아 계좌 내에서 제한되어 있는 국내 시장에 재투자하거나 또는 예탁금으로 1년 동안 유지하셔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 보유자가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정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계좌 내에서 매도 대금을 인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리아 계좌 내에서 해외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이 소득공제 효과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소득공제 혜택을 계산해 보기 위해서는 먼저 리아 계좌가 제공하는 이 기간별 소득공제율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아 계좌는 기간별로 공제율의 차이를 두고 있는데요. 먼저 리아 계좌 내에서 26년도 5월까지 매도한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100% 공제율을, 그리고 6월과 7월 사이 매도한 해외 주식은 80%, 8월부터 12월까지 매도한 주식은 50%의 공제율을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화면에 표에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기간별 가중치를 나누고 해외 주식을 각 기간별로 3천만 원, 1천만 원, 그리고 또 1천만 원을 양도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해당 투자자는 해당 주식을 취득했던 대금은 각각 1천만 원, 400만 원, 400만 원이고 이로 인해서 각 기간별로 발생한 양도 소득 금액은 2천만 원, 600만 원, 6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리아 계좌를 개설하는 투자자분들이 가장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이 리아 계좌의 취지 자체가 해외에 투자된 국내 자금의 국내 시장 복귀예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자분이 리아 계좌를 개설하고 해외 주식을 매도했다 하더라도 리아 계좌 이외 다른 계좌에서 해외 투자가 발생했다면 리아 계좌에서 제공되는 소득공제 혜택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리아 계좌를 개설하시는 분들은 리아 계좌 외에서 해외 주식 투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 공제를 온전하게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 같은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리아 계좌 외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추가로 매수 또는 매도한 경우를 가정하고 공제율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계산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해당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리아 계좌 외의 다른 계좌에서 26년도 6월과 7월 사이에서 해외 주식의 추가 매수가 2천만 원이 있었고, 그리고 8월부터 12월까지 해외 주식의 추가 매도가 1천만 원이었다는 경우를 가정하고 리아 계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당 투자자의 양도소득금액 조정전 공제액에 대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조정전 공제액이라고 하면 이 투자자에게 리아 계좌 외의 다른 계좌에서 해외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가 없는 것을 가정하고 계산한 공제액입니다. 이 공제액은 리아 계좌 내에서 발생한 각각의 양도소득금액에 각 기간별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투자자의 경우 첫 번째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2천만 원의 100%,
두 번째 구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600만 원의 80%, 그리고 또 세 번째 구간에서 발생한 600만 원의 50%를 곱해서 조정 전 공제액은 2,780만 원이 계산됩니다. 둘째로 이 공제액의 조정을 가하기 위해서 리아 계좌 외 계좌에서 해외 주식 등을 순매수한 금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매수 금액에도 공제액과 똑같이 기간별로 가중치가 곱해지는데요. 그래서 해당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6월에서 7월 사이 기타 계좌에서 해외 주식 2천만 원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2천만 원의 80%를 곱해주고, 그리고 세 번째 기간에서 1천만 원의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앞에 삼각형은 마이너스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계산하는 것은 순매수 금액이기 때문에 매도 금액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차감시켜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1천만 원의 50%를 곱해서 계산된 순매수 금액은 1,100만 원이 됩니다. 세 번째로 최종 조정 후 공제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조정 후 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계산식은 표와 같습니다. 조정 전 공제액에 그 뒤에 이 비율을 곱해주게 되는데요. 이 비율에서 순매수 금액은 방금 전 저희가 계산한 금액이고, RIA 내 해외 주식 매도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 실질적으로 RIA 계좌 내에서 매도한 금액에 각 기간별 가중치를 곱해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계산식에 따라 조정 후 공제 금액을 계산할 경우 실질적으로 이 투자자가 받게 되는 최종적인 공제 금액은 2,069만 원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산된 양도소득 금액에서 2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차감하고 마지막으로 리아 공제액을 차감한 뒤에 22%의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해당 투자자에게 발생하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약 194만 원이 됩니다. 이때 해당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 리아 계좌를 통해서 리아 계좌를 통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대비 양도소득세를 약 455만 원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 계산해 봤을 때 리아 계좌를 통해서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액이 생각보다 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 투자 사례를 통해서 리아 계좌를 통해서 투자자분들께서 실질적으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절세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아 계좌를 개설하신 분들 같은 경우 리아 계좌를 외 계좌에서 해외 주식 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이 공제율의 조정이 가해지게 되는데요. 이때 해외 주식 등에는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표들이 리아 계좌 외 계좌에서 매수하는 경우에 리아 계좌 소득공제율에 조정이 가해지는 상품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국외 상장 주식,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국내 시장에 상장된 해외 시장 ETF 등도 매수하시는 경우에 공제율의 조정이 가해집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리아 계좌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아 계좌를 개설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리아 계좌 같은 경우 이 리아 계좌 외에서 매수한 해외 주식 등 상품들로 인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율에 조정이 가해지기 때문에 만약 내가 이 리아 계좌를 개설한 시점 이전에, 그러니까 26년도 상반기에 해외 주식 등 상품 등을 매수한 금액이 크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 리아 계좌를 만드셔도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이 그렇게 크지 않으세요. 정말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상반기에 내가 해외 주식 등을 5천만 원 이상 매수했다면 리아 계좌를 만드셔도 실익이 전혀 없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따라서 리아 계좌를 개설하시기에 앞서 내가 상반기에 해외 주식 등을 매수한 내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매수한 내역이 없어서 리아 계좌를 만드신 분들은 내가 리아 계좌를 통해서 해외 주식을 매도했다면 그 매도 대금을 다시 재투자하더라도 국내 시장에 재투자하거나 또는 해외 시장이 너무 좋아져서 해외 시장 재투자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달 이상의 기간이 지난 뒤에 그래야만 이 공제율 가중치를 조금 낮게 적용받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내년에 다시 재투자하는 거겠지만 해외 시장에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8월 이후나 또는 6월 이후에 다시 재투자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리아계좌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리아계좌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메일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